안녕하세요. 썰처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썰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남편은 일남 삼녀 가정에서 태어난 늦둥이 막내 아들로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다며 연애 시절부터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 시누이가 3명이라는 사실을 듣고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죠. 며느리 들어오면 어머니께서 엄청 잘해줄 거라는 남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결혼 후 그 말을 믿었던 제가 바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 앞에서는 저를 하나뿐인 며느님 하시면서 남편이 없을 때면 이중적인 모습으로 저를 힘들게 했죠. 그리고 첫째 시누이는 엄마한테 자주 안부 전화 좀 드려. 우리 집에서 며느리가 하나니까 나중에 엄마 모시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지금부터 친해져야 좋지 하면서 추후에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압박을 주었습니다. 둘째 시누이는 내 동생은 예쁨을 많이 받고 자라서 뭐든 서툴 수 있어. 그러니까 올케가 잘 챙겨주고 항상 너그럽게 이해해줘야 해. 말하면서 무조건적인 용서를 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셋째 시누이는 동생이 올케 남편이기 전에 우리 동생이고 우리 집에 하나뿐인 귀한 아들이야. 올케가 못해주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을걸 하고 농담처럼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누이들의 말들은 전혀 농담처럼 느껴지지 않았죠.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집들이로 시댁 식구들이 왔습니다. 어머님은 신혼집에 오시자마자 주방으로 가셔서 냉장고를 열어보시더니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에겐 냉장고 안에 냉동 만두면 소시지, 죄다 인스턴트뿐이네. 건강에도 안 좋고 밖에서 일하는 애가 이런 거 먹고 힘을 쓰겠니? 직접 한 밥을 먹어야지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너네 집안에서 너는 첫째고 우리 아들은 막내로 곱게 자랐잖니.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애야. 아까워서 내가 집안일 시킨 적 한 번도 없어. 그러니 살림은 너가 도맡아 해야 할 거야. 라며 말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밥 2그릇을 만들 수 있는 뚝배기를 줄 테니 몇 끼 새로 밥 지어서 해먹이라는 겁니다. 물론 바로 한 밥이 맛있겠죠. 그런데 저도 살림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살림은 서로 시간 날 때 돌아가면서 하고 있다고요. 그랬더니 시누이 3명과 어머님은 살림은 손끝 야무진 여자가 해야지 집안이 돌아간다고 말했습니다. 언제적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하는가 싶었고 어차피 함께 살 것도 아니니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렸습니다. 집들이를 한 일주일 뒤 어머님은 남편이 야유였다며 저에게 사고를 택배로 보냈다고 푹 끓여서 남편을 먹이라는 겁니다. 저는 요즘 잦은 야근으로 힘들기도 해 남편한테 말해서 하라고 할게요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사골 끓이는 게 뭐가 힘들다고 너가 하면 되겠구만 하시는 겁니다. 주말에는 저도 쉬고 싶고 회사 일이 바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던 어머님은 못마땅하신 듯 궁시렁하면서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어머님이 가지고 싶은 옷이 있으셨는지 연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신도 곧 다가오니 사드리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어머니는 거기에 대고 이 옷을 입으려면 여기에 맞는 신발이랑 가방도 필요하다며 말하시는 거예요. 옷도 비싼 편이라서 그건 조금 힘들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후 남편에게 바로 연락하더니 며느리가 많이 힘든가 보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게 있다고 하니깐 돈 없다고 딱 찰나 말하더라 했다는 겁니다. 저랑 처음부터 한 대화는 모조리 삭제하고 자신이 말하고 싶은 대로만 말한 거죠. 그래서 남편에게 내용을 모두 이야기했고 남편은 그제서야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난 뒤 첫째 시누이 생일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시댁으로 모이게 되었고 대화를 하다가 여자도 경제력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시누이들은 요즘은 맞벌이가 많아서 여자들이 살기 좋아졌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옆에 계시던 어머님은 여자도 경제력을 가져야 해서 일을 해야지. 그래도 집의 가장은 남편이야. 가장을 무시하면 안 되고 떠받들고 살아야지 하셨습니다. 어머님 말을 듣던 둘째 시누이는 엄마, 남편이 가장이라도 돈을 여자가 더 많이 벌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고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그래도 남편은 하늘처럼 모셔야지 집안이 안 망하는 거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론을 펼쳤습니다. 첫째 시누이는 엄마 그런 소리 밖에 나가서 하면 욕먹어. 요즘에는 맞벌이라 남녀 구분 없이 뭐든 동등하게 해야지 했습니다. 오랜만에 시누이가 옳은 소리를 해서 웬일인가 했죠. 하지만 어머님은 굴하지 않고 여자가 돈을 벌어온다 해도 큰일은 언제나 집안에서는 남자가 하는 거야. 며느라, 너도 요즘 사람들처럼 남편 막대하는 거 아니지? 너가 남편을 우습게 생각하면 너까지 우스워지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분위기에서 제 의견 말했다가 무슨 험한 꼴 당할지 몰라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 후 저희 부부는 별 다른 문제 없이 잘 지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흐른 뒤 갑작스럽게 제가 다니는 회사가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남편과 회사를 다닐 건지 아니면 그만둘 건지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의 끝에 남편은 회사에서 집도 마련해 준다고 하니 일은 계속하는 게 어떠냐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주말 부부가 되어 잘 적응해 갔습니다. 하지만 이를 알게 된 시어머님은 바로 전화하더니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생각이 있니? 여자가 아무리 경제력을 갖는 건 좋다지만 남편은 직접 챙겨야지. 너가 지방 가버리면 우리 아들 밥이랑 빨래는 누가 해주니? 하시는 겁니다. 같이 일하는 저를 마치 가정부 대하듯 말씀하셔서 불쾌했죠. 어머님, 남편이 한두 살 어린애도 아니고 자기 밥이랑 빨래는 혼자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 혼자 결정한 문제 아니고 남편과 상의한 끝에 결정한 거예요. 계속 저희 부부 일에 관여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답했습니다.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어머님은 너는 시애미가 말하면 네, 어머님하고 고분고분할 것이지 매번 그렇게 삐딱하게 이야기하니? 그러니 내가 너한테 정이 가겠니? 뭐? 부부 일에 관여하지 마? 너 말 한번 잘했다. 너가 잘해봐라. 관여하라고 해도 안 해. 하시며 소리치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솔직히 매번 전화로 저런 잔소리를 끊임없이 듣는데 미치겠더라고요. 더 화나는 건 남편 앞에서는 한없이 착하고 순한 시어머니 연기를 한다는 거예요. 진짜 당하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왜 저런 식으로 남편과 저를 이간질하려는 건지 너무 신경 쓰였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어머님과 엮이지 않으려 노력했죠. 드디어 주말이 되어 즐거운 마음으로 서울집으로 들어갔는데 안방에서 어머님이 나오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왔니? 하시고는 저를 반기셔서 너무 놀랬습니다. 저는 어쩐 일이세요 하고 인사드렸고 어머니는 너가 없으면 우리 아들 누가 챙기니? 나라도 와서 챙겨야지. 그래서 나 살던 집은 월세 주고 이사 왔다 하시는 겁니다.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진행된 일이라 당황했고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말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놓쳤다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어머님은 내가 못 올 때라도 왔니? 아들 집에 엄마가 와서 살겠다는데 뭐가 문제니? 퇴근하고 온 애한테 왜 이렇게 바가지를 긁어? 이게 무슨 큰 문제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이곳은 아드님만 사는 곳이 아닌 저도 함께 사는 공간이니까 당연히 말해야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저희는 부부잖아요.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화를 못 참으시고 갑자기 제 뺨을 쫙 하고 때리시며 어디서 시어머님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너네 집은 시어머니한테 대들라고 가르치니? 하셨습니다. 남편 역시 어머니가 제 뺨을 때려 놀랐는지 괜찮냐고 물었고 오히려 저는 뺨을 맞으니 정신이 확 들더라고요. 지 아들만 중요하고 남의 집 딸은 하찮게 여기는 시어머니랑은 말이 안 통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뺨 맞은 건 처음이라 너무 분해 가만히 당할 수 없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저도 어머님 뺨을 연달아 2대 때리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희 집에서는 당하지 말고 배로 돌려주라고 했어요. 계속 제가 참으니까 호구로 보셨나 본데요. 이제는 안 참으려고요. 매번 저희 부부 일에 관여하시고 왜 제멋대로 행동하세요? 이렇게 할 거면 결혼시키지 마시고 아드님 데리고 평생 살지 그랬어요. 그리고 앞뒤 다 자르고 본인 입장만 이 사람한테 이야기해서 오해를 만들어요? 우리 부부 사이 갈라놓으려고 한장한 사람이세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도 이제 눈에 뵈는 게 없는지 제 머리채를 잡기 시작하셨고 저도 바로 같이 잡아 뜯어버렸습니다. 남편은 우리를 말리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남편을 보며 아들아, 얘 좀 봐라. 시애미한테 하는 거 너도 봤지? 제가 저런 애야. 시애미를 저렇게 대하는 며느리가 세상에 어딨니? 울먹이며 소리치셨습니다. 누가 보면 제가 먼저 싸움을 걸었는 줄 알겠더라고요. 이 상황에서 더 웃긴 건 남편이라는 인간이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사과하라고 했죠. 제가 원인 제공을 한 것도 아니었기에 사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지금 네 눈깔로 보고도 이 상황에서 나보고 사과하라는 말이 나오니? 그동안 같이 산 내가 미친 여자다. 이딴 집안에 시집와서 안 봐도 될 꼴이나 당하고 미쳤지 미쳤어. 나도 나한테 손찌검하는 어머님은 필요 없어. 당장 이혼해 소리치며 말했죠. 이 사건 이후 우리 사이는 급속도로 나빠졌고 합의 이혼했습니다. 이혼할 때도 시누이와 어머님은 구질구질하게 10원 한 푼도 다 나눠야 한다며 물컵 하나에도 목숨을 걸었습니다. 더럽고 치사해서 다 가지라고 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신혼집은 제 명의이고 집 구할 당시 남편은 모은 돈이 없었기에 모두 제 돈으로 구했습니다. 이 사실까지 시어머니는 몰랐죠. 둘은 당장 살 집이 필요했는데 남편은 프리랜서인지라 대출도 잘 안 나오고 기존 시어머니 집도 계약 기간이 남았기에 막막했을 겁니다. 둘은 누나네 집에 잠시 살면 된다고 말했지만 시누이들은 서로 떠넘기기 바빴죠. 시어머니는 그렇게 예뻐하던 딸들한테 배신당하고 무능력한 아들에게 실망하며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미쳤습니까? 누구 좋으라고 돈을 빌려줍니까? 능력도 없으면서 목소리만 큰 주제에 꺼지라고 말했죠. 그렇게 남편과 깔끔하게 헤어졌습니다. 저는 이혼 후 다니던 회사에서 인정받아 해외 발령 나면서 현재는 외국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만약 그때 전 시어머니에게 맞기만 하고 뺨 2대를 갈기지 못했다면 평생 밤마다 이불킥하고 아쉬워하며 살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썰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